다가구주택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이용한 임대 수익 올리기. 다가구주택도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그 건물들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그러한 사례 갖고 설명해요. 이와 같이 다가구주택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이용한 임대 수익 올리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면 경매 사건 번호는 이건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임차인을 활용한 임대 수익과 투자 수익을 높여라. 이 타이틀이 이거죠. 주택과 상가 건물에서 많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입찰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배당표를 작성하지 못하면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하는 금액을 꺼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입찰을 꺼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찰 경쟁을 낳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많은 주택은 더욱 그렇다. 이러한 임차인을 잘 활용만 하면, 즉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받거나 미배당금이 소액이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수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 이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소유권을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즉 임차인이 많거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 등은 몇 년 전에 임대차로 재임대 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만 내 투자금이 없이, 사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임대만 하게 되면 자기 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 10년 전에 그 임대차 보증금은 상당히 낮은 금액이죠. 그걸 다시 집을 좀 약간 수리해서 재임대하게 되면요, 보통 낙찰가에 자기가 경매로 취득한 가격을 전부 이제 상환하고도 오히려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투자금이 없지도 사서 임대 수익을 높이거나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틈새 시장이다. 어차피 경매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꺼리는 분야 또는 못하는 분야에서 철저히 싸움꾼이 되어야 한다. 임차인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다가구주택은 임차 보증금 3년 전, 4년 전에 보증금으로 낙찰받고 나서 약간의 집을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증금을 재임대하면 임대수익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그러한 임대수익이 높은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은 또다시 미래가치를 증가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당장의 현재적 가치로 해서 임대수익도 높일 수 있고 또 그 팔아가지고 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미래적 가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2011 타경, 여기는 이제 제가 사건 번호는 이제 0000 처리했죠. 그리고 주소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겁니다. 이 감정가가 6억 7,300만 원 있는데 얼마에 낙찰받았죠? 6억 1,900에 낙찰받았죠. 왜 그러냐? 이 다가구주택이 지금 4,200만 원 정도 되죠. 42.95평이니까 한 43평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6억 7천만 원 정도 됐다면 이 감정가가 한 1,500만 원 정도 돼 있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 당시에 보면은 한 2천만 원 이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억 1,900만 원 쓰더라도 이 가격 자체가 한 8억 정도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받은 거죠. 그런데 이 기간에는 좀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이런 물건이 나왔다면 이건 뭐 한 10억이 넘어가죠, 바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았죠. 2011년 12월 1일 정도는 부동산 경기가 2011년 11월 그 15일 정도가 부동산이 꼭지점으로 했다. 그다음부터 하락기를 겪게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왜 하냐? 제가 2011년 11월 15일 날 성남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7년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거든요. 그래서 좀 손해를 봤겠죠. 그래서 잘합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사람은 돈도 벌어보고 또 돈도 좀 못 벌어보고 이래봐야 부동산 전문가가 됩니다. 다들 말하면 다 전문가라고 돈을 적게 번 겁니다. 경매로 해서는 손해보는 경우는 없죠. 왜냐면 권리 분석은 제가 잘 아니까.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익을 봐야 되는 부분을 보지 못함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니까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말하는 거는 손해라는 말은 그 투자를 다른 곳에 미래가치에 있는 투자했으면 돈을 벌었을 건데 돈을 못 번 그런 기회의 비용을 상실 당한 걸 갖다가 손해봤다 하는 거죠. 투자 금액을 손해본 일은 없습니다. 자, 이 물건도 입찰이 3명이 들어왔는데 1등이 6억 1,950만 8,600만 원이고 2등하고 차이가 많죠.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이 정도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임차인들이 많은데 다 대항력 있는 다 배당력을 했죠. 이럴 때에 인수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상배당표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임차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기회의 땅이 됩니다. 당장 현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죠. 재임대만 하면 내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재임대해가지고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 나중에 이러한 임대 소득이 많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팔면 또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때요 팔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간 보유함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는 2008년 5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5월 29일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 대항력. 그래서 김미숙 임차인도 대항력 있고, 박수민도 대항력 있고, 오정기도 대항력 있고, 오기순도 대항력 있고, 최민기도 대항력 있고, 허철민도 다 대항력. 그렇지만 배당력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지만 전액 배당 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상배당표를 잘 짜야 합니다. 그 예상배당표 자체를 제가 짠 걸 보여드리죠. 바로 노량진역에 있는 이들은 아주 지금은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됐어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큰 돈을 벌었겠죠. 근데 팔았습니다. 자, 배당표를 작사 보니까 지금 보면 매각 대금이 6억 1,950만 8,600만 원에서 경매비용 817만 5천 원을 빼고 이런 경우는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1.5% 정도 차지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은 6억 1,133만 3,600원이 됩니다. 이걸 갖고 1순위로 최민기가 최우선 면제. 배당에서는 특별우선 채권이 배당을 받죠. 특별우선 배당을 할 때는 특별우선 채권을 어떻게 계산하냐? 여러분이 배당을 하게 될 때는 배당할 때 배당 이렇게 표를 예상 배당표를 작성해 봐야죠.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수할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예상 배당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그 실질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배당표를 갖다가 확정된 배당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상 배당표와 배당기일에 작성하는 확정된 이 배당표하고 이 근접하면 이게 똑같을 수는 없죠. 이 근접하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예상 배당표를 작성하거나 확정된 배당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뭘 주의하느냐? 특별 우선 채권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특별 우선 채권은 뭐 있느냐? 이 실제 배당, 경매 비용을 빼고 나서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2순위가 최우선 면제금이죠.
이러한 최우선 변제금은 그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하고 상가 임차인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또는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이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가 있을 수가 있죠. 또 3순위는 당해세가 있을 수 있죠. 항상 이런 것들은 특별한 채권은 배당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경매 절차에서 필요비, 유익비가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절차는 제일 중요한 건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당해세를 먼저 공제하고 우리가 배당해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뺐는데, 이 소액임차 보증금지 일정액은 저당권부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당시,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은 언제 설정이 됐느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 같은 경우는 2008년 5월 29일이니까 이럴 때의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는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최우선 변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받은 게 최민기가 4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600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4천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나머지 임차인들을 보면 전부 4천만 원 다 초과되죠. 보시면 최민기만 4천만 원 이하니까 1,600을 받고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최우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600 계산하고 동작구청 당해세가 특별호소채권이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최민기 확정일자, 오정규 확정일자, 박수민 확정일자, 오기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김희수까지 다 받고 나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모두가 배당받을 수 있어서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 보증금이 없으며 대항력 없는 김기숙 역시 2,246만 2,588원을 배당받게 되므로 명도는 쉽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명도죠. 무효 입증이죠. 이럴 때는 뭐 가서 명도할 때 큰소리 쳐가면서 명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투자 대비 임대 수익률은 얼마 나오는가? 낙찰 금액이 6억 1,900만 원인데 취득 비용까지 포함하니까 1,800까지 포함하니까 6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70%를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현금 투자 2억 443만 7,580원을 현금을 투자해가지고 이 다가구택을 10개 호수를 원룸으로 리모델링해서 재임대하면 어떠냐. 다가구택을 지층을 원룸 3개, 1층을 원룸 3개, 그리고 2층을 원룸 3개, 옥탑을 원룸 1개로 해서 10개의 호수를 갖다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8천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이 8천만 원을 투자하니까 현금 투자가 낙찰 받을 때 2억에다가 8천 원 합쓰니까 총 2억 8,443만 7,580원이 들었습니다. 이 호수를 갖고 이 10개 호수를 1,000만 원에 40만 원씩 이렇게 재임대하게 되면 연간 총 임대율은 5,520만 원이 되죠. 여기서 대출이자를 빼야죠. 1,300, 1년에 대출이자가 1,300만 원 정도, 9,681원을 빼면 이게 대출이 4억 3,365만 6,020원을 대출이자가 그때 그 당시에는 3%였거든요. 3%를 빼고 나면 1,300을 하고 나면 실제의 1년간 수익률은 4,219만 319원이죠. 총 투자 대금이 2억 8,443만 7,580원을 투자해서 연간 4,219만 319원의 투자이익이 나오니까 투자 수익률은 22.87에 1년에 22.87의 투자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 영향은 계속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는 오르지 내려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1억 8,443만 7,580원을 투자해서 월 351만 5,860원을 이기는 거죠. 왜냐면 요거는 왜 차이 나느냐? 보증금을 또 받잖아요. 1,000만 원씩. 그러면 그것도 10개를 보증금 1,000만 원 받으면 1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억 8,443만 7,580원을 현금이 투자했지만 보증금을 받음으로써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8,443만 7,58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월 1억 8,443만 7,580원을 투자해서 월 351만 5,860원을 받는 월세 소득이 나오는 거죠. 임대 소득이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이제
계속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매년 2억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서 매달 350만 원씩 받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목돈이 마련해 그러면 이런 임대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을 받고 팔면 이제 현재 가치가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재개발 구역이므로 2층만 리모델링하고 기존 주택 이거는 투자금을 적게 하고 나중에 재건축하면 재개발하면 분양권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려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당장에 임대소득을 비우면서 재개발 구역 내에 있으면서 근데 지금은 이런 재개발 구역 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이 재개발 구역 내에 그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하는 이 아파트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거는 너무 높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주변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변에 투자하는데 이것이 역세권에서 걸어서 7분, 8분 거리 정도 되면 좋죠. 이런 경우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주변으로 가죠. 그러니까 주변 가격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데 투자하면 여러분도 돈을 벌 수 있다.